네, 참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공부를 참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다 세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세금인데 또 이게 그 집 가격별로 또 소득 규모별로 이게 또 다 다르거든요. 이게 적용되는 기준이. 그러면서 또 이제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또 뭔가를 또 배려해 줘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저소득자의 기준이 또 옛날 기준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반영 안 하고 또 옛날 기준 들여다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별별 얘기들이 참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수준의 좀 이렇게 그 공부가 필요하게,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역량이 많이 딸린다 이런 걸 많이 느끼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 얼마나 진짜 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발표를 하고 계신지 저는 참 걱정이에요, 걱정.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한쪽에 혜택을 주다 보면은 뭐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한 기자 준비한 내용은 GDR 발행입니다. 상장사들의 GDR 발행인데 이게 이제 그 국내 해외에서 이제 DR을 이제 뭐 유통시키는 거지만 네네네.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GDR 발행 좀 익숙해진 얘기가 아닌가 이게 싶기도 한데 GDR 어떤 것인지 좀 우리 저 한 기자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GDR은 이제 해외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는데 DR이 주식 예탁 증서고요. G는 이제 글로벌 할 때. 네. 근데 그 글로벌이 이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이 DR을 상장시켰다면 ADR이 되고요. 지금도 ADR이 GDR보다는 좀 더 고급 프로덕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거든요. GDR은 이제 아시아권이라든지 유럽, 이제 미국을 제외한 기타 글로벌 국가들에게 그 국가들의 증시에 이제 상장된 DR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상장에 해당이 돼요. 실은 이제 일단 국내 증시에 상장한 주식 그 원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DR을 찍고 그걸 2차 상장으로 다른 나라에 상장시키는 건데 이제 중국 고섬 예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중국 고섬. 네, 우리나라에 이제 DR을 상장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상장이었죠. 네. 그게 이제 GDR입니다. GDR이다. 그러니까 중국 고섬에 GDR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주는 지금 싱가포르 증시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만 DR만 폐지됐죠. 폐지됐죠. 네. 중국 고섬 얘기 나오면 가슴 아픈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GDR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 뭐 하나케미칼, 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기업은행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업은행에 대한 움직임이 먼저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됐고요. 네. GDR은 이제 주가 연동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노출이 가능한 늦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그 일단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한 5,600억 원어치의 IBK 기업은행 자사주를 팔았어요. 그 중에 이제 작년 12월에 한 3천억 원어치를 기업은행 본인한테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행 자사주를 기업은행한테 팔았습니다. 팔았죠. 그걸 지금 이제 내놓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한 5,800억 원어치를 시장에 내놓을 걸로 일단 계획을 한 상태예요. 기획재정부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충당을 하겠다는 거고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주가의 오버행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전략 차원에서 아마 GDR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은행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이제 네네. GDR 얘기 나오면서 그랬죠. 근데 네, 그 주춤.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고점이 상당히 그러니까.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획재정부가 판 주식이 3천억 원어치니까 이번 GDR 발행 규모도 한 그 정도에서 정도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사들인 자사주를 바탕으로 이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또 기재부는 또 올해도 기업은행을 또 파는군요. 그렇죠. 작년에 판 만큼 팔겠다는 거니까요. 네, 판만큼 판다. 좀 아쉬워요. 좀 이렇게 그런 거를 팔 때는 좀 은밀하게. 네네네. 그래야지 좀 주가 영향도 덜 받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이제- 그냥 다 그냥 연간 계획에 넣어가지고 맞아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 팔겠다 하니까 누가 그게 올립니까 그걸? 네네네. 뻔히 팔 건데 몇천억치를 정부가 팔 건데 그걸 알고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렇죠. 당장 뭐 기업은행이 GDR을 찍는데도 약간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가 12월에 블록딜로 돌렸거든요. 네. 지금 3개월 보호해수가 걸렸는데 이게 이제 풀리잖아요. 지금 풀리죠. 3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오버행 이슈가 되면서 기업은행이 GDR을 찍는데도 조금 이제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뭐 세수 부족하니까 가급적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저 관료들 일하는 방식대로 네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공개하고 또 참 투명할 게 따로 투명할 건 투명하지 않게 하고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또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게 그러네요.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이렇게 이 주식거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참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볼 때. 시장을 너무 잘 맞습니다. 모른다. 정책적인 요소가 금융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번번이 있죠. 많죠. 이 기업은행 참 너무 싸게 팔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네네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자, 그건 그렇고 어떻습니까? 여기 저 주관사 같은 게 좀 이제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나요? 어때요? 예, 주관사가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으로 거의 뭐 맨데이트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안 맺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참. 근데 저는 네. 이런 것도 좀 딴 생각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맨날 아이비 키운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기업은행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은행이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 정책은 아이비 키우는 거잖아. 국내 아이비를 키우는 거잖아요. 네네. 골드만삭스 아이비를 키우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런 거 딜이 좀 나름대로 크잖아요. 그렇죠. 해외에다 또 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글로벌 대형 아이비를 키우려면 이런 거 주관 선정할 때도 국내 뭐 있잖아요. 자기 자본 3조 원 만들어 놓은 그렇죠. 선수들. 네. 당연히 들어가야죠, 사실. 맞습니다. 또 언젠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업은행이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아마도 시장에 맡기는 거다라는 얘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GDR을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이 못 들어가거든요. 블록딜하고는 그게 다른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기관 네트워크가 좀 더 활발하게 형성돼 있는 이제 해외 아이비들한테 아이비들. 맡긴 게 맞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사실은 이제 100% 시장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우투나 대우도 그러니까 지금 해외 경험을 네트워크가 쌓아야죠.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 3월이었나요? 그 영업무역 GDR 때는 네. 우투가 뭐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인수단으로 들어갔었죠. 정부 지분 파는데도 여기 안 껴주면은 민간은 어떻게 딜을 합니까? 이게 참 너무 완전히 엇박자예요. 무슨 이러놓고 무슨 글로벌 대형 아이비를 키운다고. 정말 저는 아이고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케미칼 DR 얘기 빨리 해주시죠. 아, 예, 예. 한화케미칼은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 이제 조혜공 씨가 그저께 저녁에 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DR 발행한다라고 거의 이게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는 기업은행보다 훨씬 더 진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골드만삭스하고 시티증권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예. 그러니까 아마 기업은행 딜을 맡으면서 좀 여세를 몰아서 좀 활발하게 그치. 마케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규모는 3억 불, 최소 3억 불에서 한 5억 불 정도로 기업은행 거보다 좀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골드만삭스하고 시티다. 네. 골드만삭스는 만세네, 만세하죠. 자, 기업들이 GDR을 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맞습니다. GDR을 선호하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면 더 네.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 발행사들이 GDR 찍을 때 이제 금감원에 공시를 하잖아요. 하면은 주요 사항 보고서 열어보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라고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자로 어떻게 보면 증자일 수도 있죠. 이제 기존에 상장된 주식을 또 증액 발행하는 거, 이제 새로 늘려서 발행하는 거니까요. 근데 증자가 아니라 GDR을 택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증자는 보통 기존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주식을 20에서 많으면 30%까지 할인해서 시장에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GDR은 그 프라이싱, 그러니까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에서 7% 정도밖에 할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요인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예. 훨씬 더 비싸게 주식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해외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니까 해외에서 뭐 국내 기업 사정 우리만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고 그 참에 이제 해외 투자자 기반을 넓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투자자 기반을 넓힐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GDR 발행할 때 할인율은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업계에 좀 이렇게 일반적인 관행인 건가요? 아니면 예. 어떤 거죠, 이게?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2009년에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GDR 많이 찍었는데요. 그렇죠. 한동안 뜸하다가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새로 적용이 되면서 2011년 초에 OCI가 처음으로 GDR 발행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통법 개정 직후였기 때문에 금감원도 그렇고 이제 주관사도 또 그걸 수행하는 법률자문사도 새로 구조를 짤 필요가 있었어요. 이사회를 한 번 열 거냐, 두 번 열 거냐, 다세 파일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조를 열심히 짜서 처음 내놓은 게 그 OCI의 GDR이었습니다. 7억 불 정도로 7억 불 규모로 발행이 됐었고요. 상당히 잘 또 끝났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 2.79% 정도 할인율로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가격 결정 한 그 당일에 국내 증시에서 그 움직이고 있는 주가, 종가보다 한 2.9% 정도 할인된 가격.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을 그 이후에 발행한 영업무역, 뭐 두산인프라코어, 또 코라우 홀딩스, 지금 한화케미칼까지 기대하고 있겠죠. 아하, 그렇습니다. 할인율이 일반 증자에 비해서 훨씬 적다. 끝으로 짤막하게. 네네네. 그 기업은행은 자사주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에타곤에 맡기고 나서 이제 맞습니다. GDR 이제 상장시키면 되는데 네. 하나케미칼은 이제 자사주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그 일부 그 하나그룹 계열사 보유 주식이 있긴 한데 다 비상장사여서 이제 기초자산으로 쓸 수가 없을 테니까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죠. 그러면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역시 주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DR을 이제 찍으려면 그 원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원주를 확보해 놓고 DR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네. 하나케미칼은 원주 확보용 신주 발행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이점도 우리가 알면 훨씬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더 벨의 한형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